엄마, 저 미국 하려고 해요. 미국?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학연수요 서윤이랑 같이 1년만 다녀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매일 전화도 드릴게요. 그런데 엄마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갔다 오면 바로 갚을게요. 대출? 그래 1년만 쓰는 건데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네 1년만 있다가 올 거예요. 정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 장복순입니다. 아들 부부의 말만 믿고 살던 집을 담보로 내줬다가 결국 집도 잃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외로움 속에 살던 어느 날 옆집 청년이 알려준 복지주택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됐고 용기 내어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6개월을 살아본 저의 솔직한 후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복지주택이 궁금하셨던 분들,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이곳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상경의 고생도 많이 했고 남편 잃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폈습니다. 그런데 아들 승우가 잘 자라준 덕에 모든 게 보람 있었죠. 적어도 그 아이가 미국 간다는 날까지는요. 승우가 35살 때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났다는 서윤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죠. 처음엔 예쁘고 살가운 며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주말마다 찾아와 시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땐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3년쯤 지나니 달라지더군요. 승우도 서윤이도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내색 안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지 이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승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미국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난다니 그것도 바다 건너로.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물었죠. 갑자기 미국은 왜 직장 때문에 그러니? 아니요, 어학연수요 서윤이랑 1년만 다녀올게요. 연수 다녀오면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승우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 말라며 한참을 위로하더군요. 그리고 문제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돈이 필요해서요.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아도 될까요? 미국 갔다 오면 바로 갚을게요. 그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알아보라고. 하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에 그려진 간절함과 기대감을 차마 지워버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 해라 1년이면 돌아오지 않겠니?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승우는 꼭 약속했으니까요. 미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대출금 갚겠다고. 처음 석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넓은 아파트 높은 건물 큰 마트 구경을 시켜주며 신기한 표정을 짓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두세 달에 한 번. 그러다 어느새 기념일에만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요즘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1년이 지났을 때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왔습니다. 승호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승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출금 문제 때문에 전화했어. 은행에서 자꾸 연락이 와.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숨. 엄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처음엔 연수 간다더니 사업이라고. 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후로 연락은 점점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승우와 서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5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림받았다는 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승호야 하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대출 연체로 지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은 돈으로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2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 발목뿐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건 가족도 친척도 아닌 옆집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같이 가드릴게요. 그 청년은 주민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가 끓인 된장국을 나눠 먹고 고장난 전구도 갈아주던 사이였습니다. 수술 후 힘든 재활 기간, 그 청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시기 힘드실 텐데 복지주택 들어보셨어요? 그거 노인들 모아놓는 요양원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해놓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문턱이 없고 손잡이가 있고 같이 살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다시 넘어지면 어쩌나? 혼자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 청년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커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어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겠어. 돈도 많이 들 텐데. 할머니 상황이면 자격 조건 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세금 3천만 원, 연금 80만 원, 통장에 600만 원. 청년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되겠는데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조건 다 맞습니다. 바로 신청해요. 며칠 동안 청년은 퇴근 후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추가 모집 나오면 다시 신청해요. 몇 달 후 추가 모집 공고가 났고 이번엔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결과 발표 날 청년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정말이야, 내가 됐다고. 네, 여기 이름 보세요. 확실합니다. 보증금 242만 원, 월 임대료 4만 8천 원, 관리비는 따로 내야 해요. 드디어 이사날. 입구에 문턱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병원처럼 넓었습니다. 복도엔 손잡이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게 된 집은 8평짜리 원룸, 작지만 밝고 깨끗했습니다. 욕실은 미닫이 문이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였습니다. 며칠 후 1층 건강관리실에 가보았습니다. 안마의자 운동기구들이 있었고 인기가 많아 예약이 필수였습니다. 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바로 연결됐습니다. 한글 수업, 미술 북글씨, 스마트폰 교실, 춤 수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15만 원 월세보다 비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대가 적어 인건비가 높고 24시간 경비 의료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속이 답답했지만 이웃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여기 오기 전엔 얼마나 외로웠어. 여긴 누군가 함께 있잖아.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옥상에서 이웃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이 해외에 가서 연락이 끊긴 이야기.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이야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층간, 소음, 비싼 관리비. 하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이웃과 함께라는 점이 더 컸습니다. 응급벨이 있어 밤이 덜 무섭고 안부 전화를 받아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새로 이사온 이웃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 옆집 장복순이에요. 복지관 같이 가실래요? 예전에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주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좁지만 아늑한 집. 비싸지만 감수할 만한 관리비.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집은 평수가 아니라 안정과 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알아보기, 계산하기, 연결하기.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서로를 꼭 챙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집도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작은 마당 화분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실감이 납니다. 오늘도 복도에서 만난 이웃이 말합니다. 복순 씨, 오늘 붓글씨 수업 가시죠? 네, 같이 가요. 오늘은 꽃글씨 쓴다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1,000원짜리 점심이지만 반찬이 4가지나 나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혼자 해먹는 것보다 싸고 맛있지요. 맞아요. 게다가 같이 먹으니 더 맛있어요. 저녁에는 옥상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를 나눠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죽을 끓였는데 내일 같이 나눠드릴게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니 마음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있습니다. 관리비가 매달 15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연금으로는 빠듯합니다. 오늘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이웃이 말합니다. 저도 관리비 때문에 걱정돼요. 그래도 혼자 살 때보다 안전하고 덜 외로우니까 그냥 버팁니다. 저도 그래요. 나갈까 고민하다가도 이웃들 얼굴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관리비는 여전히 부담이지만 그만큼 얻는 게 많습니다. 외롭지 않고 위험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춤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어깨 수술 후 아직 뻐근했는데 몸을 움직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어르신 오늘 동작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꾸준히 하세요. 칭찬을 들으니 어깨 통증이 잊혀질 만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새로 이사 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할머니, 저 아직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복지관 같이 가시죠. 금방 익숙해집니다. 며칠 뒤 그분이 복도에서 인사하며 웃었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램 등록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생각도 납니다. 집 담보대출만 안 해줬다면 이런 삶이 없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가 줄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밤에 응급배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구나. 며칠 전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지주택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회의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 같이 이야기했죠. 공용 전기 사용을 줄이고 청소구역을 나눠 맡아보자고 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협력하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 같이 복지관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관리비는 여전히 크지만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위로가 됐습니다. 가끔은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명절에 연락 한 통 없는 아들. 하지만 이제는 덜 아프게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작은 방은 더워도 이웃과 함께 부채질하며 웃다 보면 덜 힘듭니다. 가을이 오면 또 옥상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겠죠. 복지주택에 산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좁은 집도 이제는 포근한 집이 됐습니다. 비싼 관리비도 이웃들과 함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매일 누군가와 인사하며 살아갑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은 안전이고 관계이고 웃음입니다. 저처럼 인생 후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고민하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혼자 하면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지주택에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봄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제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현관문을 열면 이웃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복순 씨 오늘도 산책 가요. 네 같이 가요.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네요. 작은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아침 8시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네 공원에 나가 걷습니다. 예전엔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몇 분은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 후에는 1층 경로식당에서 죽이나 국을 한 그릇 먹습니다. 혼자였다면 아침을 건너뛰었을 텐데 함께 먹으니 힘이 납니다.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그림 교실이었는데 선생님이 종이에 물감을 펼쳐주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대로 색을 써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좋습니다.
저는 하늘을 파랗게 칠하다가 어느새 붉은 노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그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색깔로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그림 교실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작품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작은 액자에 제 그림이 걸렸고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처음 보는 방문객들이 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웃는 걸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웃들과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밥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로 병원 갈 때 동행하기도 하고 생활비 고민도 같이 나눕니다. 지난달 박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가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복순 씨 고마워요. 자식도 이렇게 자주 안 오는데 매일 와주니 힘이 납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관리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한여름엔 냉방비가 더 붙어 고지서에 18만 원이 찍힌 날도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주민회의에서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에어컨을 공용 공간에서만 집중적으로 틀자고 했습니다. 개별 세대는 선풍기로 버티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지내자는 합의였습니다. 다들 조금씩 불편을 감수했지만 그 덕에 관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고민하면 무겁던 짐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서 봉사도 합니다.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복순이에요. 혹시 짐 옮기는데 도와드릴까요? 처음 온 분들은 다 낯설고 두려워하는 얼굴입니다. 예전의 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몇 달 전 70대 중반의 부부가 입주했습니다. 아내분이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남편이 혼자 간병을 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대신 식사를 가져다 드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안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숨통이 트입니다. 남편분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계절이 바뀌며 작은 즐거움도 많아졌습니다. 가을엔 주민들과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노란 은행잎 아래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 반지하에 살 때는 상상도 못하던 표정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복지관 강당에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불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웃들이 박수를 치며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다 같이 껴안고 웃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만든 작은 모임도 있습니다. 매주 돌아가며 각자 음식을 준비해 같이 먹는 저녁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잡채를 하고 누군가는 전을 부치고 저는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밥상 위에 놓인 음식보다 더 따뜻한 건 웃음과 대화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이웃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자식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면 됩니다. 가끔은 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지만
이제는 원망이 줄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린 건 분명 아픈 일이었지만 그 덕에 이곳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오면 복지관 마당에 꽃이 피고 아이들이 놀러와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옆자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커피입니다. 작은 한 모금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제 삶의 목표도 생겼습니다. 남은 날 동안 이웃들과 더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지주택에 들어온 지 2년 차. 저는 여기서 웃음을 배웠고 위로를 배웠고 나눔을 배웠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안전이고 관계이고 삶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보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내보세요. 혼자 하면 막막하지만 함께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